가시리하고 송민곡 한꺼번에 설명해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가시리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가시리는 사실 이거 두 번째다. 고려가요죠? 고려가요는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특징하고 내용적인 특징을 둘 다 기억해 두고 있어야 되는데요. 형식적인 특징은 연이 나누어져 있는 분연체다. 그치? 그 다음에 삼음보 형태다. 그 다음에 3, 3, 2조의 음수를 갖는다. 후렴구가 있다. 여음이 있다. 뭐 이런 것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죠. 구는 보통 2개 이상의 단어가 존재해야 되고요. 여음은 그러니까 한 단어만 있으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차이는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 남녀 간의 애정이나 혹은 뭐가 있어요?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고려 때 불리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뭐가 됐어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니까 이게 기록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기록되면서 궁중학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근거들이 좀 나와요. 이때 궁중학으로 사용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위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특히 이 단어를 보면 아, 이게 바로 궁중학의 근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시로 갑시다. 가시리 있고 바리고 가시리 있고 했는데 여기 나는 여음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왜 붙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이런 구조가 되는데, 보시면 음보나 이런 것들 계산해 보실 때 여기 날러는 어디 살라고 해서 여기 하고 여기 가시리 있고 해서 나는 요게 비슷해요. 요 길이가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려고 일부러 집어넣는 거야. 요 전체 길이에다가. 여기서 사실 핵심은 가실이 있고밖에 없어요. 가실 겁니까 정도로 해석되는 단어인데 앞에 가실이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한 번 더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 음수를 나온다고 했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넣으겠지. 여기를 A, 여기를 A 하면 여기는 B, 여기는 A 해서 AA, BA 구조도 등장하죠. 자, 어쨌든 여기는 나를 버리고 갈 겁니까? 라는 전체적으로 담겨있는 내용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원망입니다. 원망하고 있어요, 님은. 자, 그런데 이연으로 넘어가 보시면 날러는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실 겁니까? 나를 버리고 가십니까? 라는 이 원망의 내용이 더 어떻게 돼요? 곱하기 고조가 됩니다. 그런데 3년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바뀌냐면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서운하면, 내가 잡아서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여기 있는 리얼세라를 우리는 의구형 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뭐 할까 두렵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해석의 내용을 바라보면 우리 그거 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원망하고 있던 거 없어졌죠. 뭐가 바뀌어요? 체념으로 바뀌어요. 그냥 이별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가시리에서 이별의 태도를 순종적 뭐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연 서로님 두 가지로 해석되죠. 서러워하는 님 또는 뭐 서럽게 하는 님,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보내암나니 보내드리니 가시난다 도쇼쇼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시적 어자의 소망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체념하고 수용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바꿨어요? 재회의 소망으로, 기원으로 이런 형태로 바뀌면서 시적 화자가 마무리가 된다. 시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될 겁니다. 자, 후렴구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조금 더 해줄 게 있는데, 후렴구 그러면 나타날 게 사실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반복이니까 당연히 뭐 만들어요? 온율 만들죠. 반복은 항상 온율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연을 구분하고 통일성도 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하나 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내용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평성대는 불균형이죠. 불균형. 여기 있는 전체 시의 내용과 후렴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주제가 통일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가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 그런 특징이 드러나요? 궁중하기 후렴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시리는 고려가요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있는 옛노래 향기 두 번째 송미인곡으로 바로 넘어가 봅시다. 송미인곡은 가사예요. 가사는 시조의 확장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조가 어떻게 확장되냐면, 시조가 우리가 사음보의 음보율을 갖고 있거든요. 뭐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가사에도 와요. 근데 가사는 좀 산분화된 경향이 있죠. 길이가 좀 길어졌단 말이지. 왜 길어졌다고 평가하냐면 이 가사가 길어짐으로써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던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요. 제목 세팅 먼저 하고 갑시다. 이 가사는 송민곡이라고 정철이 쓴 겁니다. 송민곡은 사실은 3인곡이라고 하는 가사의 속편이란 뜻이에요. 속. 자, 사는 생각하다는 뜻이고 미는 아름다운 사람, 여기서는 임금을 뜻합니다. 임금을 생각하는, 그리워하는 노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되는데, 왜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겠어요? 유배갔거든. 유배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우리는 충신연주지사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 충신연주지사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여성화자를 세팅했거든요. 여성화자가 등장하는 것은 왜 여성화자를 등장시켰다? 뭐 하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확인해서 보세요. 가봅니다. 저가는 저각시 본드도 안 되어 있고 시작은 누구부터? 감녀부터 시작입니다. 감녀 원료의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드도 안 되어 있고 너 본 것 같은데? 천상 백옥경, 하늘에 있는 백옥경. 아, 선녀 세팅이구나. 선녀가 땅으로 내려왔다. 우리 적강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겁니다. 잘못하면 떨어져요. 자, 여기 백옥경이 바로 근데 사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아이, 왜 이렇게 갔다 가다니? 한양의 궁궐. 한양의 궁궐을 뜻합니다. 임금님 계신 궁궐, 거기지. 어찌하 이별하고 왜 거길 이별하고 해다저 저먼 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누구 보러 가십니까? 이거 서리법이게 아니게? 얘는 서리법 아니다. 너 어디 가고 있니? 라는 의문이겠지. 이건 질문이야. 자, 그랬더니 을려가 답변합니다. 어와 내여이고. 여기 너는 누구야? 감녀가. 어이씨, 오늘 일진 안 좋다. 잘 안 된다. 어와 너여이고 너가 감녀. 감녀는 아까 저 각시라 그랬으니까 이 각시가 을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내 사설 들어보. 내 말 좀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의심스럽다 이거지. 사랑받을만 하지 않단 뜻이다. 사랑받기에 충분할까? 마는. 얼굴은 음이 축소된 단어입니다. 이때는 몸 전체를 뜻했어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 실세 너로구나 해주셨다는 거지. 등용해 주셨어.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별다른 뜻 없이 이래야 교태야 아양 부리고 교태 부리고 이게 바로 원인이 돼서 어지러이 굴었더니 반기신 낯빛이 내와 어디 다르신고. 옛날과 달라지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빛이 달라지셨어. 뭐 때문에 아양 부리고 교태 부려서. 이게 원인이 되겠지. 임금이 나를 싫어하게 된 원인. 누워 생각하고 니로 앉아 해야 하니 뭐 이런 것도 되고야.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산처럼 쌓였으니 이 매가 산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거예요. 뒤에서 똑같이 매가 나오는데 산이 아닌 게 하나 나와요.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라리냐 허물하랴 서리법 대구법. 우리 지금 대구 서리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가사에서는 이게 없기가 힘들어요. 서울 어플 켜해니 해다 생각하다 여기도 생각하다 자주 나온 단어 기억하세요.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주 탓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아와 헤어진 걸 누구 탓도 아니라고 얘기해놓고는 원망도 못하고 허물도 못하면 지 탓이라는 얘기거든 사실. 근데 조물주 탓으로 들었어. 근데 이 조물주 탓이라는 건 실은 운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건 운명이었구나 라고 을려가 지금 하소연을 했어요. 이내 사설이 여기까지죠. 그랬더니 감녀가 뭐라고 해요? 글란 생각 마오. 이거 감녀의 말이야. 감녀가 뭐하고 있는 거야? 위로했어. 위로. 그랬더니 다시 을려가 뭐라 그래? 맺힌 일이 있어이다. 나 맺힌 일 있어. 아까는 이내 사설이라고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뭐가 있대요? 맺힌 일이 있답니다. 님을 매셔니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서리법 얼마 없단 얘기가 되겠지. 물같은 얼굴은 아주 연약한 얼굴. 춘한 고열은 어때야 디내시며 추일 동천은 위라서 매셨나고. 대구법 이것도 서리로 볼 수 있긴 해요. 죽조반 조석매. 아침 먹기 전에 먹는 죽과 조석, 아침 저녁에 뇌, 밥입니다. 아까 뇌가 산이었죠. 이 뇌는 궁중어입니다. 궁중용어로 보통 매라고 많이 쓰는데 밥을 매라고 합니다. 니와 같이 셋이는가? 잘 지내고 계시는가? 드시고 계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때 주무시는고? 그랬죠. 다 의문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설이인지 아닌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잘 주무실까?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서리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서리법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설이라고 얘기했던 허물하랴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설법이거든. 허물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진짜로 의문사항이거든. 감탄문의 형태에 가까워요. 물론 의문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수사의문문에 가까운데 어쨌든 이런 계열들은 조금 설이법과는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님 다이, 이 다이는 님의 방향 이런 뜻이에요. 소식을 아무려나 하자니 오늘도 거리오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설이법 아니죠. 대구법이잖아.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어디로 가잔 말이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뇌에 올라가니. 자, 이동 드러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산이야.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구름, 안개 둘 다 장애물이죠. 이때 장애물은 뭘로 확인도 가능? 간신으로 확인도 가능. 왜? 임금하고 나를 막고 있는 간신. 왜냐면 산천이 여덟건이 이를 어찌 보며 지척을 모든 천리를 바라보랴 서리법입니다. 당연히 이 두 줄은 대구법이기도 하죠. 1월은 임금의 상징입니다. 천리는 임금과 나 사이의 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수도 없고 이걸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구름과 안개는 뭐가 돼요? 당연히 간신이 되겠지. 난 충신이니까. 자, 산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차라리 물가로 이동합니다. 높은 묘에서 물가로 이동. 백길이나 보려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된도이고 바람 불고 물결 쳐서 어수선합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난고. 빈 배, 사공 없이 있는 빈 배는 사공이 임금이라면 빈 배는 나겠죠. 신하.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상관물. 시적 화자의 처지를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소지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한데이고. 다이 또 나왔다. 방향이란 뜻이라고 했다. 님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소식이 아득하답니다. 모첨 찬자리. 자, 물가에서 모첨으로 왔습니다. 초가집이에요.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정등은 눌 위하여 밝았는고. 도대체 누굴 위해서 밝혀져 있을까? 반벽정등. 벽에 있는 밝은 등. 아무 쓸데기 없는 거잖아. 그치? 얘도 객관적 상관발. 오르면 아르며 해 뜨며 바자지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헤매고 다니고 방황하고 다니니. 적은 덧 역진하야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야 꿈에 님을 보니 풋잠 들어서 꿈이 나오고 꿈에서 님을 봤습니다. 님과 나를 만날 수 있게 해준 매개체죠.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어서라. 옷 같은 얼굴, 아까는 뭐라 그랬어? 물 같은 얼굴. 이번엔 옷 같은 얼굴. 얼굴 음이 축소된 단어야. 이때는 몸 전체를 뜻한다고 했다. 반이나마 그러면 반 넘게 이런 뜻이야. 마음에 먹은 말씀 쓸까장 살자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못했다는 얘기지. 정을 못다하여 모기조차 매하니 오전된 개성. 방정맞은 닭소리에 잠은 어디 깨뒀던 거 잠이 깨버렸구나 이런 뜻입니다. 한탄이야 한탄. 어와 감탄사 허사로다 이님이 어디 간거. 결에 잠결에야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체. 이런 단어는 문법도 좀 보이지 않냐 너네? 그림자 플러스 인데. 날 조찰 뿐이로다. 나를 따를 뿐이로다. 불쌍한 그림자 알지? 음이동. 차라리 쉬어디어 나괄이나 되어 있어. 나괄이 되겠답니다. 지는 달이 님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춰리라. 그러니까 달이 돼. 달이 돼서 뭐 하겠다고? 님이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요 달빛으로 숑 해서 요 안을 비추겠다고. 보일 거 아니야. 그렇게 보고 싶다고. 그런 나괄이 되겠답니다. 심지어 뜨는 달도 아니고 지는 달이다. 하강적 이미지. 그랬더니 감녀가 마지막으로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각시님 을려지. 이건 감녀고 감녀의 말이고. 달이 약하니와 달은커녕 굳은비나 되셔쇼. 그런 거 하지 말고 굳은비 되시죠. 나괄은 너무 간접적이지 않습니까? 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비가 돼서 어쩌라고 막 내리라고. 그럼 어떻게 돼? 홀딱 젖겠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쉬해봐요. 적극적으로 좀 해봐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요. 우리가 이 시를, 시는 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가사를 전반적으로 이제 볼 때 보통 3단 구성으로 봐요. 서사, 감녀가 말 꺼내는 부분, 본사, 을려가 이러저런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결사, 마지막에 죽어서 뭐가 되겠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3단 구성으로 보고, 아까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4단 구성이에요.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 기는 이야기를 일으켜 세운다는 얘기고 승은 그걸 이어간다는 얘기고 전은 전환점이에요. 전환. 돌리는 거야. 이어가는 거 아니고 결은 마무리고.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 원망의 고조, 그리고 체념, 그리고 다시 재회의 소망. 이런 식으로 갔었죠. 기서결 구조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대화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화는 누가 먼저 시작했어요? 감녀가. 와, 너 내가 아는 앤데 여기서 뭐해?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을려가 뭐래요?
이내 사설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랬고 감녀가 다 듣고 나서는 뭐라 그랬어? 글난 생각 마. 너무 그러지 마. 하고 위로를 건넸죠. 그랬더니 을려가 다시 또 뭐라고 해요? 아니 내가 보고 싶어서 이러고 공간이동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야,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나 차라리 죽어서 뭐 될래? 했더니 감녀가 뭐래요? 그러지 말고 굳은비나 돼 라고 얘기하는 이 구조예요. 5번밖에 안 나와. 자, 왜 하필 여성화절을 썼을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왜 대화의 형태를 마련했을까? 좀 더 자신의 심리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보조적 화자가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구조가 있고요. 우리가 가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사는 우리가 교술갈래 안에 들어가요. 교술갈래는 수필의 갈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형식적으로는 가사는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음보잖아. 하지만 내용에서는 산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얘기해. 마치 수필과 같은 그런 구조인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